요즘 들어서 이 식재료가 식탁에 종종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을 버섯인데요. 이맘때가 가장 풍부하고 영양가도 많다고 하죠. 네, 이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이 버섯을 따러 산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독버섯 관련된 사고 말고도요. 관절 질환이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산에서 삐끗한 관절, 혹시 파스 한 장에 의존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걸 자칫 방심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튼튼한 관절 만들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골든 타임을 놓친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수강산의 가을이 찾아도 즐길 도리가 없다. 관절의 고통은 그처럼 평범한 행복도 주저앉게 만든다. 조금만 하며 참다가 어느새 말기라는 치명적인 진단에 이른 사람들.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관절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관절염 말기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 정형외과 전문의 우동화 원장과 함께한다.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 무릎의 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이 심하고 걷는 것도 힘이 든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 4기. 80세를 앞둔 최춘분 씨의 무릎 관절 상태다. 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질환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이제 다쳐서 외상 때문에 생기는 또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런 관절염. 이런 거 이외에도 아주 드물게는 종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 때문에 인공관절을 실시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측 무릎 관절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 관절 치료의 마지막 선택은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다.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진행된다. 관절면을 금속으로 씌우고 내 마모성이 강한 인공 재질을 뼈 사이에 끼워 통증을 줄이는 방식이다. 오늘 수술 무사히 마쳤는데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조금 관절염이 심했지만 무사히 이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인공관절 사용을 했는데 환자분들 생활하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명은 한 15년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한 15년, 20년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쓰지만 15년 정도 지났을 때 재수술, 수명이 다 돼서 재수술하는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이러다 보면은 최춘분 씨의 수술을 마치고 난 후 바로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술 환자의 상태와 이후 관리를 의논하기 위해서다. 지난 화요일날 오페한 김기숙 씨 사례 가지고 이제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엑스레이에는 뛰어났는데 우리 이제 수술 전에 관절염이 좀 심했는데 이 굴곡 변형이라든지 내관 변형은 많이 심하지 않아서 인공관절 반체환술을 선택해서 수술할 수 있었는 것 같고. 관절 질환의 유병률은 높지만 병에 대한 인식은 낮은 탓에 환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수술 전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 전에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통증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딴 치료를 좀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감염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약을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외에도 이제 다른 약들을 또 임의로 또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합병증이 또 늦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약을 복용하셔야 될 것 같으면은 수술한 담당 주치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진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안의 균들이 이제 나중에 퍼져서 인공관절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치과 진료 많이 하시는데 또 꼭 이제 치과 선생님한테 인공관절 수술했다는 사실을 꼭 알리셔야지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상처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야 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공관절. 빠른 회복을 위한 재활 과정이 필수다. 예, 우선 통증을 많이 줄입니다. 통증을 많이 줄고 관절 가동 범위를 많이 넓혀줍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동화 원장이 병실을 찾는다. 병실 입원 환자의 60%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 외 어깨 관절 질환과 외상후 관절 질환도 있다. 관절 통증도 원인이 다양한 것이다. 너무 이래 양반다리 하고 하면 이게 무리가 가요. 그래서 조금 아낀다 생각하시고 몸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막 꺾으려 하지 말고. 경북에서 올라온 김기숙 씨는 왼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반추현술을 받았다. 통증은 심했지만 굴곡이 심하지 않아 무릎 관절의 반은 살릴 수 있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다도 뭐 자꾸 한 10분쯤 걷다가도 또 앉아있다가 또 걷고 또 저 밤에도 자다가 뭐 앉아가지고 물리고 그리고 그 정도로 통증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갖고 수술 뭐 전에는 이 수술 해가 더 아플라는가 덜 아플라는 마음 불안했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많이 좋아져 갖고 이제는 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뭐 마음이 좀 편안해졌지 뭐 수술 받고 난 뒤에는. 수술 후 3일째 상처 관리와 재활치료 성적이 좋다. 열흘 후에는 오른쪽의 무릎 관절 수술도 받을 예정이다. 수술 뭐 하고 이제 경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수술하고 한 2, 3일 안에는 또 상처 뭐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부종이라든지 종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쓰고 이후에는 이제 굴곡 운동이라든지 근력 운동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기 때문에 뭐 아주 드물게는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뇌 쪽에 이제 질환 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지만 지금은 통증도 많이 없고 이래 디딜 수도 있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3일 돼도 아직까지 이래 멀쩡한데 전에 여러 디다 보니까 여러 좀 걸을 수도 약간 있대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제는 뭐 운동 좀 하고 이제는 내 해외도 놀러도 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뭐.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아시아 태평양 인공관절 걷거나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올바른 치료법을 나누게 된 것. 아시아 태평양 인공관절 교육센터 선정 현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해 쌓아온 맞춤형 관절 수술을 다른 의료진에게 교육하는 역할이 시작됐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이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심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많이 접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관절 질환을 치료해온 지 18년. 지역민의 가까이에서 관절의 소중함을 알리고 바른 치료법을 위해 연구해온 시간. 관절 질환 치료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다. 딴 치료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통증 조절도 되지 않고 관절 기능도 뭐 소실이 됐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뭐 유일하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즉 말기에 왔을 때 딴 방법이 안 될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하셔야지 통증 조절도 되고 관절 기능도 조금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절 기능, 통증 소실 이런 걸 이제 얻음으로써 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즐기실 수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관절 질환의 2기와 또 3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튼튼한 관절을 갖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우동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튼튼한 관절의 소유자 우동화입니다. 예, 튼튼한 관절의 소유자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은요, 한 자세로 긴장된 채 생활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 50견 그러지만 요즘 40견이란 유행어까지 생기고 이대로 뒀다가는 30견, 20견까지 맞아요. 가는 건 아닌지 네. 모르겠습니다. 원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 네. 한 자리에서 오래 생활하기에는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름의 그 관절 피로를 풀어주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오래 네. 앉아 있어야 되고 네. 또 수술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이제 서 있는 자세도 이제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허벅지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에 무리도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앉아 있을 때는 이 대퇴 근육, 그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허벅지 높이로 종아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한 10초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고요. 네. 또 요즘 들어서 이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이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 운동을 한번 해주는데 손바닥을 이마에 먼저 대고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목을 앞으로 약간 밀어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 뒤에 근육이 저항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 방법으로 뒤통수에 손을 대고 이 목을 앞쪽으로 밀어주고 목은 또 뒤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저항 운동도 하면서 뭐 긴장이나 근육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원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운동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앉아 계시니까 가끔씩 좀 무릎 아프시다 하시면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의료계에서는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생명과 직결된 그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관절조차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여전히 이제 관절 질환 쉽게 생각하다가 방치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말기 관절염 가 있다. 이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관절도 혹여나 관심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관절 질환의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쉽다. 그럴 것도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첫 질문부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가요? 이 답은 세모가 세모다. 되겠습니다. 네. 예. 아주 애매모호한 답을 제가 드렸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에 있는 칼슘이라는 칼슘 등의 무기질이 빠져나가서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네. 뼈가 따른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하지만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이 염증성 물질이 나와서 뼈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은 비교적 약간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연관성이 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폭음이 원인이 되는 관절 질환도 있다. 이 음주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관절에도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까 또 궁금해지네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확실한 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왜 그럴까요? 과도한 음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 관절 쪽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통풍이라는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 네. 요즘 들어서 관심이 많은 엉덩이 관절, 고관절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도한 음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관절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거기까지 또 안 가더라도 술 취해서 또 넘어지고 하면 이것도 관절 다치기 그럴 수 쉬운 있겠네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에 이르면 다리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말기에 오는 경우에 뼈와 뼈끼리 맞닿게 되고 주위에 있는 인대 조직이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의 구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관절의 변형이 심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통증도 상당히 심해지고 기능을 소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의 변형이 왔고 통증이 많이 심해서 다른 선택 방법이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OX 퀴즈 통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네. 진짜 이 관절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평상시에도 이 가까이 있을 땐 잘 모르다가 그 사람이 딱 없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존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관절은 정말 우리 몸을 다 지탱해주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관절의 중요성부터 먼저 짚고 설명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인공관절의 이해라는 제목 하에 수술 후
수술 전 관절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뜬금없이 로봇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로봇 사진을 낸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공관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중에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로봇처럼 건강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아프지 않을 것이다. 평생도록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닳지 않는다. 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본인의 관절만큼 수명이 오래가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관절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먼저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관절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뼈와 뼈가 맞닿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깨, 무릎, 발목, 엉덩이 관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도 있고요. 머리뼈 같이 뼈와 뼈가 맞닿지만 움직임이 없는 관절도 있습니다. 네. 관절의 대표적인 것 중에 무릎과 어깨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네. 허벅지뼈라고 잘 알려져 있는 대퇴골, 그리고 종아리뼈인 경골, 종자뼈라고 알려져 있는 슬개골로 이 무릎이 구성이 되고 네. 또 이런 골선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쪽, 바깥쪽, 그리고 앞쪽, 뒤쪽에 인대가 있어서 또 관절의 안정성을 기여를 합니다. 네. 또한 무릎에 더 특이하게 위에 뼈인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이 존재해서 충격 흡수도 하면서 관절의 안정성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요즘 들어서 어깨 통증이 있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상원골이라는 뼈, 그리고 날개뼈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견갑골, 견갑골에서 나오는 견봉, 그리고 쇄골, 그다음에 견갑골의 일종인 관절화가 이 어깨 관절의 골선 구조가 되겠고, 회전근개라는 힘줄, 그리고 삼각근 등의 근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관절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관절이 하는 일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관절의 소중함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하는 일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내어 보았는데요. 걷다 이런 것은 이제 하지 관절이 관절의 대표적인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발의 관절 등이 조화롭게 움직여서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떼어서 번갈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걷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 또 높은 쪽으로 올려 위치를 시키다 이런 것을 올리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두 발을 올려놓고 서거나 누르는 동작을 디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관절이 하는 일 그럼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걷다, 올리다, 디디다로 이렇게 쉽게 아주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년층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관절 질환이 연령대도 자꾸 낮아지고 원인도 자꾸 다양해진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관절염이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요즘 네. 들어서는 여가 활동도 많이 증가되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관절염의 발생 유발 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염증성 질환 등이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유발 인자가 될 수 있겠고, 노화 현상,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또 반복적인 외상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유전적 요인 때문에 드물지만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식생활 습관이 아무래도 이제 서구화되다 보니까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관절염의 발생에 중요한 유발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뼈나 연골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인대, 근육 조직 등의 노화, 마모가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심해지면은 관절의 연골 또한 뼈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한 통증이 수반이 되고, 병이 더 심해지고 진행이 되면은 관절의 변형이 오고 결과적으로는 그 관절의 고유한 기능을 소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래에서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뭐 얘기를 드리면은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아니면 큰 병이 걸린 게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현상, 그리고 마모 현상 이런 것들로 생기는 이제 관절염을 말합니다. 네. 전신이 다 아픈 관절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네. 관절이 무릎 관절 아니면 특정한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전신적인 관절염은 아니다.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관절염이라는 이런 말 때문에 염증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고름이 생긴다거나 안에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체 내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안에 고름이 차 있거나 하는 등의 심각한 상태를 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관절염 초기에 오면은 아무래도 관절이나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이 좁아지다 보면은 관절 사이에 어허. 거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없네요. 네. 네. 뼈와 뼈가 맞닿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뭐 관절의 변형이 오고 보시는 바와 같이 뼈에 결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통증도 심하고 아무래도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관절염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겁낼 필요는 없고 빠른 치료를 하면 가능하지만 놔뒀을 때는 저런 문제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몸에 움직이는 이 모든 부분이 다 관절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모든 부분에 다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종류가 다른 관절염인가요? 그러면? 네,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질환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릎의 경우에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 좀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다 보면 보신 바와 같이 정상적인 연골이 이렇게 보이지만 관절염이 진행하면은 뼈 끝에 붙어 있는 연골이 노출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뼈하고 뼈 사이에 붙어 있는 반월성 연골판이 손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도 통증이 있고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화면상에는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다는 건가요? 예, 실제적으로 연골이 결손되면은 속된 말로 푹 파져 있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증을 많이 호소를 네. 하시고 네. 오른쪽 방사선 사진 보시면은 관절 변형이 보시기에도 육안적으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많이 심하고 뼈와 뼈 사이에 간격도 좁아져 있으며 네. 골국이라는 뼈돌기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오면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고요. 네. 네. 또 어깨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뿐만 아니라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염증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또 이 사진에서는 없지만은 석회성 근염 아니면은 동결근 그리고 습관성 탈구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깨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일부분은 회전근개 파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이게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골관절염, 골절 등이 그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는데요.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증이라는 병은 허벅지뼈라는 대퇴뼈 네. 위에 골반뼈 중에 일부분인 비구와 붙는 부분이 대퇴골두가 혈행성 장애로 인해서 피가 가지 않았습니다. 피가 네. 가지 않으면은 뼈 조직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괴사, 썩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언뜻 봐도 반대쪽하고는 조금 네, 모양의 차이가 확연한 느껴지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확연한 차이가 나고 관절 간격도 많이 좁아져 있고 모양도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서 변형이 많이 심하게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들어서는 조금 드물지만 어릴 때 화농성 관절염을 앓았다거나 아니면은 이 골반의 일부분인 비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또 이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적인 골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관절 질환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활동 연령도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고관절 주위 골절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면은 우측 고관절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고관절을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피질골이라는 골결손도 보이고 그다음에 모양도 보시면은 이쪽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런 선이 여기는 보이는데 좌측편에는 그렇네요. 겹쳐져 있게 네.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퇴경부골절이 있으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자, 이런 그
이 관절 질환들이 낮보다는 밤에 좀 더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통증을 이제 일으키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염증성 사이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데 네. 우리 몸에는 또 이거하고는 다르게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밤에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이 호르몬이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상당히 자극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밤에 당연하게 통증이 많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낮 동안 이제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관절이나 척추 등에 무리가 돼서 그 피로도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주무시는 동안은 한 자세로 거의 뭐 몸을 좀 뒤척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자세로 그냥 계속 가만히 유지되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아침에 주무시고 나면 그렇죠.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이 정말 무릎 관절염 앓고 계시는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되면 이 무릎을 잡은 상태로 한 5초 정도는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통증이 참 심하다고 이제 말을 하시는데 네. 조금만 더 일찍 발견을 했다면 좀 다양한 치료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예. 네. 아무래도 뭐 모든 병이 그렇지만 조기 진단하고 조기에 이제 치료를 하면은 뭐 그 결과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 가는 자체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진단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관절염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양분할 수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아니면 연골 영양제 같은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요법, 재활치료 등이 있습니다. 또 수술적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관절경이나 관절경 수술이나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등이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떤 방법이 있나 먼저 살펴보면은 네. 첫 번째로 관절 내시경 수술이 있고 두 번째 미세 골절술, 그리고 자가골 연골 이식술, 그리고 성체 줄기세포나 자가골수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줄기세포 이식술 등이 있습니다. 네. 또한 관절염이 심해지다 보면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은 이쪽 부분이 대퇴, 허벅지뼈라는 대퇴 부위입니다. 대퇴 부위가 무릎 정강이 뼈가 붙는 부분에 연골이 정상적인 연골이 이렇게 보이는데 연골 결손이 되어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결손이 있는 푹 파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분 나이가 좀 젊고 결손 부위가 인공관절할 정도로 심하지 않고 하지 정렬, 그래서 축이라고 이야기를 또 드리는데요. 이 골반에서부터 발목까지 축을 봤을 때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등을 이용해서 미세 골절술을 구멍을 쉽게 말씀드리면 구멍을 낸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보다 범위가 조금 작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 결손이 아까 사진보다는 조금은 작습니다. 조금은 작은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한 연골을 떼어서 이식을 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자가골 연골 이식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연령이 조금 비교적 젊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결손 범위가 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정렬이라는 것이 정렬 축이 제대로 맞아야 똑발라야지 이제 할 수 있는 좀 약간은 제한된 술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되고요. 이 정도의 그 훼손이라든지 네. 이 정도의 상태는 평균적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나타나나요? 평균적으로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한 40대에서 50대 초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도 이렇게 결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근데 이제 무릎 관절염이 이제 좀 심해지는 경우에 이제 변형이 오고 말기에 가깝게 오면은 좀 젊은 연령에서 관절에 변형이 심하지 않을 때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관절염이 말기에 와서 변형이 너무 심하고 안쪽 바깥쪽 다 닳았고 더 이상 딴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최후에 가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이쪽에서 보이는 화면의 좌측에서 보이는 이 사진이 인공관절 전체적으로 다 가는 인공관절 전치환
술이 되겠고 네. 오른쪽 사진이 한쪽 구획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치환하는 인공관절 반치환 술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인공관절 반치환 술과 절골술은 비교를 해보면 네. 그 적응증은 조금 비슷하다, 겹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뭐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관절 운동 범위 같은 경우에 관절의 굴곡 범위는 절골술이 조금 더 낫고 네. 일상생활 복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빨리 짱을 디디고 빨리 활동으로 복귀하는 거는 반치환술이 조금 더 낫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합병증은 어떻습니까? 합병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 모든 수술이 합병증이 다 있겠지만은 네. 반치환술은 아무래도 치환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치환물의 해리나 수술 중에 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절골술의 경우에는 딴 수술과 마찬가지로 감염이 된다거나 신경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하고 먹고 쉬는 일련의 행동들 속에서 수없이 움직이게 되는 어깨. 70대 한익환 씨는 최근 어깨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분께서는 인공관절 수술 후 관절 가동 범위가 부족하여 능동적, 수동적 운동을 통해 관절 주위의 근력 이완과 근력 회복에 중점을 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쪽 어깨의 통증과 마비 증상이 심했던 작년 6월. 이관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좌측 어깨 관절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데 밥을 직접 못 먹고 팔이 안 올라간 게네. 팔이 지금도 안 올라가지만 안 먹은 게 두 손가 먹어야 되고 또 팔로 이렇게 뻗치기 있으면은 이게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한 몇 초 지나고 나면 제대로 힘이 없어가 뚝 떨어지고 힘이 싹 빠지고 물을 따 있는 걸 들면은 여기서 더 들어 올릴 뭐라고 이래가지고 수술하게 됐지. 식자재 해신계는 20kg 이상 물건을 갖다 매일 2.5톤에 한 차씩 들어 내렸다 올렸다 하면 싫다 이런 일로 한 40년 동안 했었겠네. 어깨를 안정화시키고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줄인 회전근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주로 염증이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손상이 심해 파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양쪽 어깨 다 통증이 많이 심했고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우측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관절염도 심했고 또 자위로 팔을 들지 못해서 가상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 방법 선택이 어려워서 오른쪽에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하였고 오른쪽 증상이 조금 좋아지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1차 봉합술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네요. 이제 점점 좀 나아지네요. 팔이 전에는 이래가지고 요 입까지도 입을 요 손가락을 쭉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이거 올라갔긴 이거는 충분히. 처음에는 요 정도 됐는데 이제 수술하고 난 뒤는 여기 좀 올라가지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뭐 점점 좀 나아지네요. 정형외과 진료실 뼈마디가 콕콕 쑤신다는 일반적인 증상을 넘어 움직이기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한 환자도 많다. 60대 김봉순 씨도 그중 하나다. 왼쪽 무릎이 많이 아팠는 시기는 좀 됐죠. 좀 돼도 그만큼 아프 병원에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참았는데 어느 날부터 동전 500짜리 동전만큼 안쪽이 아프더라고요. 그 너무 아파가 자다가 요 병원에 수술하기 며칠 전까지도 요 다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 그래서 봉순 씨, 왼쪽 무릎 통증의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측에는 서울 큰 병원에서 우측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이제 관절을 새로 해였습니다. 새로 했습니다. 하고 난 뒤 왼쪽 다리는 2번째예요. 그래도 오른쪽을 너무 오래 아팠으니까 왼쪽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놔놓으면 놔놓을수록 더 많이 아프고 다리가 더 많이 상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보통 뭐 관절염이 양쪽 다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고 한쪽 한쪽 무릎에 관절염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쓰는 팔 쪽에 이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관절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반대편 관절을 또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양쪽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도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 다행히 이번엔 무릎 관절의 반은 살릴 수 있었다. 인공 관절을 반만 사용한 것이다. 잘 걸을 수 있고요. 덜 아프고요. 원장님 뭐 하라는 대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도 열심히 물리치료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매일 근력 운동으로 재활에 힘쓰고 있다.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는 발걸음이 힘차고 당당하다. 아유 너무 좋죠. 날아다니는 기분. 정말 날아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잘 때도 아프지 않는 고통.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다리가 좀 이쁘졌잖아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고 자신감,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사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통증도 사라지고 또 움직임도 많이 편해지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앞서 뭐 그 절골술과 비교도 해주셨지만 이 인공관절이 한국인들의 그 좌식 그 문화나 이런 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지난 시간에도 약간 하기는 했었거든요. 요걸 또 개선한 요즘은 인공관절도 나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은 서양에서 만들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 특히 동양인들 중에 몇몇 민족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굽히는 동작이 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좌식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이제 호소하시는 이제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거를 해결하고자 고도 굴곡형 인공관절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굽혀줄 수 있는 인공관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해서 좋은 결과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뼈의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서양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인공관절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이물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 대퇴 치아물의 앞쪽 부분에 이 두께를 좀 얇게 해서 네. 아무래도 이물감을 적게 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그런 치아물도 연구 중이고 또 개발 중이고 네. 또 실제로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또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인에 맞는 인공관절이 요즘 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이제 생활 습관이 다른 뭐 그렇죠. 지역보다는 조금 다르니까 네. 한국형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요, 인공관절 하는 걸 뭐 임플란트라고도 한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한다고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이렇게 반만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그래도 네.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나을지 네. 이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두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일단 먼저 인공관절 전치환술 중에 이제 치환술 중에 전치환술의 적응증을 살펴보시면은 네.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고 염증 때문에 생기는 유마치성 관절염 그리고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이 골괴사증 등이 이제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렵게 제가 적어놨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관절염이 심하더라도 그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구축이 없을 때 또 전방 십자인대가 온전히 살아 있을 때 그 좋은 적응증이 되고 또 한쪽 관절에만 관절염이 있어야지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할 수가 있지 여러 관절에 관절염이 침범을 하면은 반치환술은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관절염이 심해서 뼈와 뼈끼리 맞닿고 네. 관절 간격도 협소하게 된 사진입니다. 보시면 바깥쪽 부분에는 과도하게 관절 간격이 넓어졌는데요. 네. 관절염이 심해서 변형이 아주 심한 상태로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힘들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다음 환자의 경우에 앞 사진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관절 간격이 상당히 협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보다는 변형이 조금은 덜 심하고 관절 간격, 바깥쪽 관절 간격도 비교적 유지돼 있고 이 바깥쪽 부분이 살아 있기 때문에 반치한 수를 실시한 사진이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전치환술과 반치환술의 가장 큰 특징은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뼈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최소한의 골절제가 이루어지고 인대 조직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수술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 숙련도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지 정렬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힘든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내비게이션 등의 이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하지 정렬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쉬워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술 시 숙련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또 반치환술과 전치환술 중에 가장 큰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인공관절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치환술이 아무래도 반치환술보다는 수명이 조금은 더 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오해 때문에 수술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살펴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뻗정다리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는 고도 굴곡형 인공관절 수술이 개발되고 또 일상생활에 조금 더 편하고 자식 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기구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술에 주저함이 없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서양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께가 두껍고 이물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고자 한국형 그리고 네. 여성형 인공관절 등이 또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뭐 수술 못하는 경우까지 간 경우는 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되도록이면 수술 안 하고 견디다 뭐 걷기 힘들 때 못 움직일 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119 구급대에 실려 오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은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뼈와 뼈끼리 맞닿게 되고 그다음에 골결손도 심하고 뼈의 변형도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변형은 물론이고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약해져서 네. 통증이 오래 가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인공관절 치아물에 부속품이 몇 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보시는 사진하고 조금 다르게 네. 부속물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양호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또 좀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한번 하면은 뭐 다시는 못 한다 이런 오해 때문에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까지 결정하시기까지 상당히 뭐 힘든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모든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염이라든지 골절 아니면 치아물에 해리 그리고 골 해리 등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재치환술을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문제가 생겨서 보시는 것 같이 인공관절 치환물인데도 서로 맞닿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런 경우에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다시 치료 방법 수술을. 선택이 없으면은 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인공관절과 또 그에 대한 오해까지 잘 풀어주셨는데 이 인공 그 무릎 관절 때문에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16% 정도가 어깨에도 또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 네.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기회에 어깨 통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관절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관절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어깨 관절염 중에 하나 중에 이 회전근개 파열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전근개 파열 후에 생기는 관절병증이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어깨 질환은 예전에는 많이 이제 각광받지 못했고 관심이 좀 떨어졌었는데 2000년대에 들면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또 여가 활동이 늘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어깨 질환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상완 골두 상방에 이렇게 흰 결손 부위가 보입니다. 이 결손 부위가 이쪽에 회전근개가 오는 부분에 결손이 떨어져서 결손이 됐고 또 위축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것을 실제로 관절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힘줄이 파열이 되고
이 쉽게 말하면은 날개뼈라는 견갑골로 근이 위축됩니다. 네.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은 상완 골두가 노출돼 있는 사진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1차 봉합술로 이렇게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너무 늦게 찾아오셔서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깨에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회전근개 관절병.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깨 인공관절 중에 좋은 적응증이 되겠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또 어깨 뼈에 분쇄골절이 있을 때도 어깨 인공관절에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거 어깨 관절 질환을 판단해내는 게 쉽지 않나요? 목 아프다고 해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을 오래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어깨 관절 질환이었던 분도 계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분들이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경우는 잘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거는 제가 외래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면은 목에 문제가 있어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네. 어깨가 아파서 목이 아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목이 불편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이제 아픈 부위를 호소한 부위가 좀 다릅니다. 외래를 들어오시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네. 목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 손이 목으로 갑니다. 목으로 가면서도 아 이거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실제로 어깨가 문제 있는 분들은 손이 상안부 어깨 바로 밑쪽에 이제 손이 많이 갑니다. 아 여기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디가 아픈지 손을 짚는 부위를 보고 저는 아 이분은 어디가 문제가 좀 더 있겠구나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진찰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는 고관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네. 고관절이 참 무서운 게 이게 자칫 잘못 방치를 하면은 폐렴이나 심장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위험해지는지 또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역시 인공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고관절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부자연스러워서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은 또 고관절 주위 골절이 생기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 제일 큰 관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또 식사를 못 하시니까 아무래도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네. 활동을 못 하니까 힘이 빠지고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결국 누워 계셔야 되고 아. 그러다 보면서 폐렴, 욕창 이런 것들에 합병증이 생깁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심한 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또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인공관절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적응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 골반 쪽에 한 부분인 비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네. 비구가 제대로 생성되지 못해서 대퇴골두와 비구 부분에 관절염이 생겨서 관절 간격도 협소해지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 간격도 상당히 좁고 골격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관절염이 말기 온 경우에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의 경우에는 앞 사진과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관절 간격은 관절선은 비교적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비해서 좌측이 관절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그 다음에 비구의 모양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어 있으나 대퇴골두가 함몰되어서 무혈성 괴사증이 이제 심해서 방사선 사진상 사기 말기에 온 상황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힘들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사진입니다. 이렇듯이 고관절에도 충분히 인공관절을 이제 치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체에 인공적인 걸 자꾸 삽입하다 보면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네.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지. 그래서 이 수술 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활동이나 상처 관리 이런 것들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제 아무래도 퇴원을 하시면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는 뭔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원 후에는 어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더라도 가구를 재배치해서 이동이 좀 편하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앉고 서고 이런 동작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또 한쪽 팔을 사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실내에 이제 손잡이나 의자를 설치하는 것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너무 물건을 집을 때 너무 많이 구부리면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집을 때는 뭐 집게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술 후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뭐 물론 실밥이 있을 때는 물을 넣거나 이러지 말고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근데 수술 후에 댁에 계실 때 상처가 이상하게 보이면은 바로 뭐 병원에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에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괜찮을 것이다 놔두시면은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통증 없이 붓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붓기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붓기가 계속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 없이 붓기가 있는 것은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이래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제 처방받은 처방을 이제 약을 해드립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소염 진통제도 처방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염증 조절을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은 모두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이 몸에 있기 때문에 뭐 뜸을 뜬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2차적인 감염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인공관절 한 사실을 알리셔가지고 뭐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복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근육이 아무는 데 시간이 보통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뭐 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잠자는 위치는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모로 누울 때 다리가 꼬이지지 않도록 뭐 무릎 다리 사이에 베개를 놓는다거나 해서 무릎이 다리가 꼬이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네. 나머지 인공관절은 뭐 자세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걷는 운동이라든지 수영, 고정식 자전거는 2-3달 지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수영이 이제 관절에 좋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제 수영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수영은 이전에 수영을 하셨으면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새롭게 수영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새롭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식사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식품, 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 뭐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뭐 식사는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체중이 많이 느는 것은 뭐 당연하게 피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허리나 만성 질환들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뭐 수술하고 나면 이런 것도 낫겠지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만성 질환들은 또 같이 함께 치료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 인공관절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인공이란 말에 대한 그런 거부감,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인공관절을 오래 다뤄오신 그런 의사 선생님으로서 좀 앞으로 이 인공관절 좀 어떤 식으로 인식이 좀 됐으면 좋을까요? 예.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뭐 나름대로의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뭐 물론 인공관절 수술도 상당히 뭐 결정하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공관절 수술을 관리하는 수술 또 관리를 받아야 되는 수술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수술 전에 정확한 적응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도 동반이 돼야 되겠고 수술 중에도 정확한 술기 그리고 환자의 노력하는 끊임없는 의사의 자세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재활치료나 사후 관리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2차적인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관리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리받아야 되는 수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참 좋은 얘기, 도움되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 사이에 서로 보듬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무거워진 남편의 어깨, 그리고 푹 쑤시는 아내의 무릎. 예, 서로 이렇게 보듬어서 좀 잘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우동화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